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들어가지고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18년 1월 정도 되어서 비트코인은 법화가 아니고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그러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마침 2017년 12월 19일 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 비트코인은 투기 상품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지 말도록 또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 대열에 들어가거나 또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함으로써 큰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아픔은 느끼지 않도록 제가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최근 들어가지고 경보음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회사의 CEO죠, CIO인데 머스크 회장이 만든 늘 언급하는 그러한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그걸 도지코인이라고 하는데, 도지코인은 2014년도에 전문가 2명이 뚝딱 만든 게 이 코인입니다. 그런데 트윗에다가 도지가 달을 보고 짓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급등해 버립니다. 30%, 150% 급등했다가 또 좀 내리면 껑충 뛰어내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 아들에게 도지를 사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언제는 내가 이게 트윗에 글 남긴 것은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이 걸려있고 여기에 돈을 날려가지고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는데, 이 머스크 회장은 자기는 그냥 장난삼아 했다 이런 겁니다. 하여튼 문제는 그 사람 자유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보고 막 뛰어드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머스크 회장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지금 가상화폐의 주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 껑충 뛰었다가 또 잠시 있으면 또 풀썩 내렸다가 이러한 등락이 급하게 반복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가 말하면은 이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머스크의 운동을 트윗에서 제재를 하자 이런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또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낙관했던 사람들마저도 더 떨어져야 된다. 6만 달러 하던 게 지금 5만 5천 달러, 오늘 5만 달러가 붕괴됐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2만에서 3만 달러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조종기다 이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황소장이라 합니다. 황소. 뚜벅뚜벅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맞는데 걸림돌을 조정할 때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잘못 투자한 여러분과 저와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2017년도 말에도 우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투기 재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2018년도에 많이 비트코인이 추락을 했는데, 그 추락 상황에서도 오르고 또 올라서 지금 6만 달러를 넘었다가 오늘 23일 오늘 5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관론자들은 10만 달러, 16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물론 갈 수도 있죠.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이 없이 월급을 다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투자한 여러분들은 정말 큰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문에 난 거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쭉 살피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무시무시한 기사가 났죠. 폭탄을 돌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폭탄 돌리기야. 마지막 심지에 붙은 불이 화약에 점화되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터져서 죽는 거야. 그게 폭탄 돌리기입니다. 러시안 룰렛 있죠. 총에다가 화약을 넣고 화약에다 심지를 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터질 때까지 총을 돌리는 겁니다. 빙빙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화약에 점화하면 총알이 발사되는데 그 순간에
그 선상에 있던 사람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큰 부상을 당해야 되는 거. 이와 같은 것이 현재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상화폐 중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이 말씀드려가지고 족보가 좀 괜찮은 그 화폐는 괜찮은데 그래도 덜한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그 가상화폐는 약 90% 정도가 그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지나온 과정이 이력이 경력이 전혀 없는 그 역사가 없는 쉽게 말해서 족보가 없는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90%에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막 여러 코인을 갖다 합친 거 잡코인이다. 다잡, 번잡, 뭐 여러 종류 그러한 그 잡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잡코인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 비트코인은 약 한 6%밖에 안 된다고 해요. 비트코인은요. 외국에서는요.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절반가량 약 51%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이고 거래량으로 보면 30%가 비트코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밖에 안 되고 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마구 생산해내는 잡코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90%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아니고 가상화폐 숫자가 몇 개냐 9,41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하나씩 상품이 출시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복제 상품이면 충분하대요. 거기다 기능 몇 가지만 더 넣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더 달아가지고 이 가상화폐를 출시합니다. 이 출시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엄청난 그 수수료만 받고 정보도 불명확한 상품을 이렇게 막 거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일반 투자자는 그 행여나 하는 그 요행심을 가지고 들어갑니다만은 뭐 거의 대부분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15분 만에 하나씩 출시가 가능한데 정말 이것이 우리 동화에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금 뺏어가는 뚝딱이고 은 뺏어가는 뚝딱이고 우리에게는 빈 깡통 양철 고철통만 남겨버리는 그러한 뚝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가상화폐가 많은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간단해. 만들기 쉽거든.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팔아주고 누군가 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만 챙기면 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행할 때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거기는 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블록체인 시대, 뭐 돈 안에 분실의 염려가 없는 뭐 화폐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는 그러한 그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상화폐가 그 제조회사로부터 바로 사는 게 있고 거래소로부터 돈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거래소로부터 사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소는 그냥 투자자만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만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그런 그 어떤 그 본질적인 윤리나 도덕의 책임은 없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가상화폐가 실제로 쓰여지느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것은 이제 쓰여진답니다.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전기차 살 때 비트코인 받아주겠다. 또 뭐 여러 가지 회사, 뭐 위워크라고요. 사무실 공유업체도 가상화폐 받아주겠다. 그 다음에 온라인 결제 업체라고 하는 페이팔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비자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격이 너무나 급하게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금방 130% 올랐다가 금방 50%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이 가격을 정해야 하느냐?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결제하려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결제해주면 좋겠고 또 결제를 받는 사람은 낮은 가격에 결제를 해야죠. 그래야 높아졌을 때 상품 수익 이외에 이 가상화폐 수익도 덩달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이 반토막이다. 전국에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신문 헤드라인 기사가 재밌는 게 한몫 잡자 대학생 주부들이 막
그 자영업자들이 막차를 탔는데 타고 보니까 막차였죠. 그러니까 급추락하니까 멘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 있다 여러 가지 경고음이 울렸지만은 그래도 무시하고 타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완전히 내가 잡았던 꼭지야. 나는 상투에 들어갔어. 그럼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젊은이들은 아니 들어가서 돈 좀 벌려고 하는데 왜 정부에서 통제해서 가격을 내리게 해? 정부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그 투자자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누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사놓으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사고 보니까 바닥이 떨어져서 밑으로 추락해 버리더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패닉 상황에 빠져버렸다. 묻지마 투자 강풍에 나도 따라갔는데 나는 지금 거의 공황 상태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등락을 수시로 보면서, 수시가 아니겠죠. 하루 종일 보면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연일 울고 있다. 울상이다. 1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남은 건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여러분 그것도 많은 겁니다. 정말 주식시장에서요. 정말 비상장 주식 들어갔다가 1원도 못 남기고 날려버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그 나의 그 돈, 그와 함께 내 인생도 추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얘기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들어갔다가 20%에서 30% 이렇게 곤도박질 쳐버리더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몇 배, 몇십 배로 불릴 수 있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불릴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매수 직후부터 귀신같이 가격이 내려간 가상화폐는 정부 관계자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곤도박질 쳐버렸다.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산 그 제품은 가격이 내리는 겁니까? 부동산 같으면 전국이 뭐 투자 투기로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들어간 그 지역의 땅은 1원도 오르지 않는 겁니까? 이런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막차라도 타려고 했는데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먼저 투자한 사람들만 이익을 봤다는 생각에 아주 울분이 차이더라. 여러분 자본시장은 이런 겁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초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공단이나 그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가 들어온다는 그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풍산읍 일대에 가보면 그 상가 분양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고가에 분양을 했어요. 굉장히 그 예상 수익을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희망을 안고 들어간 사람들이요 거의 다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뭐 도청 직원이 다 들어오면 10,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10,000명만 있으면 되는데 10,000명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팔고 나간다. 그래서 손해를 크게 보고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이제 조금 이제 질서가 잡히려고 하니까 그 경북과 대구시 통합안이 다시 이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경북 지역 도청이 있는 지역 사람들은 막 반대를 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도 내가 들어간 곳은 내가 들어간 그 투자처는 반드시 미끄럼을 타더라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암호화폐에 입문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다. 그래가지고 코린이라 그러거든요. 코인 시장이 어린이다. 나이는 많아도 어린이다. 이런 어린이가 뭡니까? 무용담에 현혹돼가지고 무작정 하죠. 비트코인 시작하죠. 그리고 잠깐 살 때는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왕창 내리고 그래서 다 따져보면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2천만 원 넣었는데 3분의 1을 날렸다. 또 장이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투자했는데 이거 지금 발을 빼야 할지 계속 가야 할지 어떻게 해. 이렇게 고민 중인 사람도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이다. 낙관론이 있죠. 또 2018년 폭락의 재현이다. 비관론도 있죠. 다 맞습니다.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가격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늘 선을 이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잘라가지고 지금 낙관, 지금 비관 이러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겁니다. 자,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내리는 시기가 있고 일정 기간 내리면 반드시 다시 오르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가 재화를 향한 그러한 어떤 그 생각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에 물론 정부의 규제 또 사회 공기의 제어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가 합쳐져 가지고 가격이라는 단일 선으로 나타나죠. 이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크게 보면 일정 주기가 있고 짧게 보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 반드시 최고 수준으로 회복될 거야. 맞아요. 언젠데요? 그럼 언젠데요 그게? 그걸 말해야 되잖아요. 언젠데요? 기다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근본 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자칫하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은선수 위원장이요 어제입니까?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죠. 이 투기성 자산이라고 2019년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다 보호합니까?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 위원장은요 내재 가치가 없다 가상화폐, 그리고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규정했죠. 그리고 9월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많이 폐쇄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경고했죠. 그러자가 2018년에 냉각기가 있었죠. 자, 이러한 경고를요 투자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수용하기보다는 반발하는 분위기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빚을 안고 고점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은 반발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그러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기간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에서 전투 기초 체력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하다가 예를 들어서 1500m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100m까지는 1등 가다가 200m, 110m부터는 꼴찌 가서 나중에는 퍼져가지고 기어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30 세대가 우리 집 한 채 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왜 막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다 사는 요령이 있고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준비해야 할 과정을 감내하기 싫어하니까 결과만 빨리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또 우리는 지금 집 한 채 살려면 코인의 운명을 맡겨야 돼. 아니 50대 60대는 중장년층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인으로 손해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중장년층들도 부동산 사서요 아직도 30년 지나서 팔지 못하는 부동산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수두룩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는 당국자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느냐. 당국자의 경고를 여러분들은 역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경고가 나오는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 사는 겁니까? 팔아야죠.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기사를 보니까 결국 5만 달러가 무너졌다. 6만 달러 하다가 5만 5천 달러 하다가 5만 달러 이하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본 이득세 최고 세율을 20에서 39.6%로 올린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조 바이든 얼마나 빨았습니까? 바이든이가 대통령 되면 남북 통일도 우리식으로 지지해 줄 걸로 그렇게 막 선전했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꼭 이게 가상화폐뿐만도 아니고 모든 재화는요 오르고 내리고 늘 반복을 합니다. 오르고 내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늘 강의하는 이게 화식경제의 원리인데, 화식 원리요.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현실 경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설을 잘못 쓰였기 때문에. 가설을 현실 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속성대로 가설을 세운 게 아니고 이와 정반대의 가설. 사람은 착하다.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엄청나게 선하고 착하다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질서에 순응한다. 논리 정연하다. 깊이 생각한다. 인도 간디 같이, 또 아인슈타인 같이, IBM 컴퓨터 같이 정확하다.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경제 이론을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지러울 때 경제를 바로잡은 사람이 경제학자입니까? 아니죠. 일본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이 잡았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누구였습니까? 젊은 사람들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 군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재니 뭐니 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친일이니 친일 앞잡이니 또 토착 외구의 후손이니 별소리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경제를 잡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항제철을 세운 사람은요 경제학자가 아니고 별 1개짜리 육군 준장 출신인 박태준 씨였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는요 육군의 건설 공병단이 거기에 투입돼서 뚫었죠. 하여튼 일본도 정후에는요 그 대동아 공영권을 외치면서 전쟁을 주도했던 그러한 전략가 지략가들이요 종합 상사로 들어가서 세계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대본영의 작전 참모했던 이끼 다다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15년 유형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막 일어서려는 일본의 기업에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수주를 하고 외화를 벌여오고 이란에 가서 원유를 채굴하는 채광권을 따고 했던 겁니다. 그 전쟁에 필요했던 전략적인 두뇌를 경제에 접목시켜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동이 심한 그러한 그 시장에서 투자자로 아니면 매도자로 들어가가지고 이익을 올리려면은 반드시 시장을 관찰하는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 능력과 실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기가 있다. 가격 변화가 있다. 이 변화의 주기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제갈공명이나 도주공 범죄나 계획과 같은 정말 지략가들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관심만 가지면 다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부동산, 현재 부동산원에 가면은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30년치, 20년치 쫙 펼쳐보면은 가격의 변동은 상당히 정교할 정도로 주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기는 보지 못하고 시점만 보고 들어가니까 지금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높다고 하는데 최고 높은 건지 적당히 높은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요 저희들 같은 그 베이브 부모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머리도 좋고 또 이게 컴퓨터 활용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그 통계청 통계 데이터만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우량한 건지 어떠한 건지 좀 위험한 건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분석하시면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과감하게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의 얘기 듣고요. 남의 얘기 듣고 옛날에 어릴 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약장사들이 많았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거 상모 돌리고 막 돌아다니면은 할 일 없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따라가고 나중에 또 어른들이 따라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이제 가설극장 하나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그 심파극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뭐죠? 구충제 해충약 팔아먹는 겁니다. 그 보면 약간 머리 좀 이래 안 씻고 좀 약간 좀 험한 아이들 불러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그 약을 먹여요. 그럼 30분 있으면 회가 동하고 배탈 나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죠, 일을. 그러면 그게 보면 막 해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사먹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마천이 지은 사기 129번째 화식전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남긴 최고의 경제 서적이라고 정말 자천 타천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등소평이가 이 책을 언급해서 중국 경제를 살렸고 지금 시진핑은요 이 사마천 고향 한성시의 그 사마천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만들었고 지금 국가 차원 전 세계 주요 경제인들이 거기에 모인 가운데 추도식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성시에서 유지 몇 사람 참석했고 우리나라에서 사마천 전문가 한두 사람 참석해서 거기에 술 따르고 이제 묵례를 하고 왔는데 이제는요 거기에 끼지도 못합니다. 중국 최고의 지도자가 세계 최고의 그 그룹의 CEO가 아니면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띄우기 시작한 그러한 사마천의 유적이긴 합니다만은 사마천이 남긴 서적이 사마천의 경제 원리인 화식전이 별 볼일 없는 거라면은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허접한 추모 행사에 권력을 동원한 추모 행사에 거기에 참여할 CEO 하나도 없습니다.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화식전은요 알면 알수록 정말 경제 원리는 이거 이상 가는 원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책에만 기록된 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실행을 해서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원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원리를 안다고 해도 절대로 시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노동을 해. 노동. 무제장력이라. 돈이 없는 사람은 힘을 써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저와 같이
공직에도 있었고 또 나와서 박사 교수로 활동한 사람들 지금 서울시에서 50 플러스 센터에서 거기 뭐 채용하는데요. 예선을 통과한 사람 면접 비율이 185대 1입니다. 면접관들이 그 면접하겠습니까? 절차에 거치지만 그 면접이 되겠냐고요. 물론 서류 면접 뭐 합니다만 그 이토록 정말 인재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땀 흘려서 일하는 정말 이 장갑 끼고 일하는 그 노동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건물 경비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경제 원리가 그런 것이죠. 그럼 돈이 모이면 어떻게? 그때 바로 머리를 쓰는 거야. 예? 무죄 장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유 조금 모이면 투지 지혜를 쓰는 거야. 그리고 기호 지혜를 써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쟁시라 그 시류와 싸우는 것이지. 시류가 뭡니까? 가격의 변동입니다. 가격의 변동. 그래서 가격이 내릴 때는 정말 금과 옥을 줬듯이 땡큐 하면서 받아주고 헐값에 사들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 손에 묻은 먼지를 후후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반드시 10년 안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나라가 오나라를 격파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할 때 개인이 주장한 그 경제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10년이 안 돼 가지고 나라가 경제력이 왕성해지니까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싸우는 사람들에게 전사들에게 후하게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하니 전쟁이 벌어지면은 가장 먼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더라. 그래서 천하에 적수가 없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 구호 그 돈 10만 원 주네 20만 원 주네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밥 사 먹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저 어디 저 지방 가가지고 무슨 그 숙박업체에 뭐 신고만 하면은 이게 사인만 하면은 뭐 얼마 디스카운트 해주고 그 디스카운트 된 돈은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고맙죠.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누군가 땀 흘려 벌어 들어온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 생각 안 하셨죠. 그러나 내가 공짜로 받는 이 정부의 그 어떤 그 복지금은 누군가 땀 흘려서 번 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계속 관찰하면서 반드시 이거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투기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 투자자들이 여기에 달려들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재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고 싶다면 가격이 올랐을 때 빚내서 들어가지 마세요. 가격이 내려가지고 야 비트코인 이제 망했어 할 때 그때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대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큰 자본은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큰 자본은 가격을 쭉 올려놓고 그때 매도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한머니를 다 빼낸 다음에 정부의 공권력을 동봉원해서 이거 위험한 거야 하고 계속 경고를 하게 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폭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슬금 이렇게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죠. 이때 되면은 이 시장에 대한 그 미련을 가진 강도에 따라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투자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변곡점을 돌파해서 광풍이 불 때는 마구 몰려들게 됩니다. 마구 몰려들게 돼요. 이 사람들은 또 빚내 사고 또 아버지 돈 달라 해서 사고 또 뭐 그 퇴직금 가불해서 사고 다 해요. 그러나 이때 또 이 거대 자본들은 슬그머니 던져버리고 정말 그 돈을 완전히 긁어들인 다음에 또 떠나버리고 또 급락장에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렇고 인간이 만드는 사회에서 하는 그 행동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 한 30분 동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5분 만에는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선한 마음에서 이 밤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 이 금요일 밤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더라도 여러분 쭉 한번 들어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